김문수 후보가 대부분의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추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서도 6.1%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그 현장에 가면 추세가 좀 바뀌는 게 느껴지세요? 제 지역구가 이제 충청도 홍성 예산인데요. 예. 한 일주일 전부터 좀 변화의 조짐이 보였고 지금 예. 최근 2, 3일 전부터는 확실히 달라진 변화의 조짐을 보입니다. 또 이제 우리 당의 의원들 중에서 이제 서울의 의원들은 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이제 강남이나 송파 지역도 의원인데 그분 의원님들이 이제 요즘 서울의 다른 강북 지역에도 유세를 다니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분 의원도 그러시는 게 지난 총선보다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 총선보다 좋아졌다. 서울의 민심도 좀 맞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지역구가 이제 충남이잖아요. 충남인데 네. 이제 대선 바로미터가 보통 충청 표심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충청 표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충청 표심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몸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 초 정도만 해도 대폭 앞서는 조사가 많았어요. 충청 지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 정도부터는 김문수 후보가 앞서거나 비슷한 수치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충청 표심이 또 출렁이는 이유를 좀 지금 알려주세요. 충청에는 예. 그 대전이라는 큰 도시 또 세종자치도 그리고 충남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그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것은 충청 지역에서 이제 대도시 지역, 대전이라든지 천안, 아산, 뭐 그 세종 등이 있어서 예. 10% 이상 저희 김문수 후보가 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여기에도 좀 변화가 좀 일어났고 네. 심지어 대전에서도 뭐 지금 느끼는 유권자들의 반응이 대전도 좀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저희 홍성이나 예산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좋아졌는데 실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도 한 5% 안팎 범위 내에서 5%. 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기기도 하는 상황이 충청의 민심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이 우리는 지난 14대 대선부터 20대까지 충청에서 이긴 후보가 대선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보면 바로미터라고 볼 때 지금 바로 그런 접점에 와 있지 않느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이런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저희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넥스트 리서치 조사 결과 충청권에서 김문수 후보가 45.3%, 이재명 후보가 40.1%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2.6%, 김문수 후보가 38.2%였는데 좀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섰었는데 그 좀 바뀐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조사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약간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충청 민심이 많이 좀 출렁이고 있다.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근데 보수 지지층이 볼 때 격차가 줄어드는 거는 이거는 기쁜 일이겠죠. 고무적인 일인데, 근데 아직 역전한 여론조사는 또 없어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골든 크로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분명한 것은 우리 그 김문수 후보가 올라가고 있고 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빠지고 있다. 뭐 어떤 그 지지자들은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에 빠지는 그 물살의 줄기 저기가 썰물 같다. 썰물 이렇게 얘기를 같대요? 하고 예. 김문수 후보에게 지금 들어오는 인기의 상승세가 뭐 밀물보다도 뭐 들물이 더 아주 강한 표현인데 들물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상승세고 저쪽은 하락세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기대를 가져봄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의원님 포함해서 많은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이 지난주에는 단일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취재를 해보면 며칠 새 분위기가 약간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개혁신당 쪽 취재를 해보면은 지금으로 보셨을 때 29일 전에 그러니까 내일 하루 남았네요. 오늘 내일 중에 단일화 가능할까요? 정치는 생물이지요. 그 많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역전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 등이 기존의 상황들이 고착되기도 하는데 저는 단일화는 우리 보수 지지층에게 어떤 심리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지금 단일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일화에 너무 집착을 해서 그 모든 것에 그 단일화에 승부를 건다면 이건 또 패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지난 그 우리 후보 단일화 또는 후보 교체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여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한덕수 후보든 또 그 당시 여러 우리 출마했던 우리 당내 후보든 예. 단일화에서 빅텐트를 쳐야 한다는 것은 국민 여론이었고 우리 지도부도 그런 부분을 했었지만 그런 부분 등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이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이 정기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단일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들이 보수 지지층도 있고 네. 또 그 진보 지지층도 있고 여기에 뭐 두 후보를 실어서 이준석 후보에게 몰려 있는 표층도 있거든요. 많죠. 예. 근데 이런 부분 등이 결국은 어떤 한 곳에 더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양 지지 간의 심리적 어떤 플러스를 어디에 더해주느냐인데 예. 단일화를 무리하게 치준할 경우 오히려 또 폐해가 올 수도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단일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상대적인 거 이런 부분 등을 잘 좀 심리적인 걸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또 그 단일화가 끝내 안 될 때는 우리 지지층들이 네. 상당히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사표 심리가 발동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예. 또 우리 후보들이 이제 더 큰 해악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결집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단일화 노력을 해야 되고 아니 되면 이것은 또 우리 지지층들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해서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판단토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런 선거의 어떤 큰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될 것 같으세요? 아마 그 이준석 후보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비 보전 문제도 있고요, 사표 심리도 예. 있고 또 이재명이라는 또 더 나쁜 후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것이냐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도 미래 정치를 한다면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당 일각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단일화 회의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단일화는 기본적으로 그 이준석 후보가 정치적 필요성을 느끼고 결단한 문제다. 우리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가 어려울 경우에 이준석 후보에게 갔던 보수층의 표를 이제 다시 가져오는 그런 전략을 좀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와 지도부의 생각은 어떠세요? 후보는 굉장히 원칙적인 분이십니다. 네. 단일화도 그렇고 또 후보 선출 과정도 그렇고 원칙적으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 비전 등을 설명을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정말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여러 가지 상황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런 부분 등을 제대로 알려서 정통적인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후보의 방법이고요. 지도부 입장에서도 저희가 지금 국민들에게 뭐 어떤 부분이든지 이번 선거에는 의미를 최대한 알리고 예. 또 특히 인물로 보면 후보를 비롯해서 후보 이재명이냐 김문수냐 김문수냐 이재명도 좋고 배우자끼리 해서 뭐 설란영이냐 김혜수 여사도 보고 예. 배우자도 비교해보고 그 자녀들도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그 어떤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더 적절한지 등을 지금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또 우리 자본도 있었고 그래서 후보를 좀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고 후보도 그런 면에서 최근에 현장에서 나오는 반응이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있으니까 에너지를 좀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짧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준석 후보가 조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좀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협잡 아닌 미래를 위한 투표, 사전 투표부터 보여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이제 김재원 비서실장에 대해서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김재원 비서실장이 어제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나서 김재원 실장에 대해서 뭐 구태 물러나게 하자 얘기하면서 좀 공격이 있었네요 보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전 의원이야 후보 비서실장으로서 네. 단일화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무엇이 대한민국 정치를 지금 바로잡을 수 있는지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그래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좀 판단해 보면 네. 뭐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의 어떤 언급 가지고 단일화 문제가 결단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아마 고민이 많아서 어떤 다른 부분을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재원 후보의 그런 좀 가시돋친 말에 대해서 좀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일화 관련해서 이 정도 말씀 좀 여쭤보고요. 그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도 지금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선거라는 게 의원님도 많이 선거해 보셨지만 상대방이 잘못하면 더 쉽게 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이 최근에 좀 헛발질 몇 개 했습니다. 그 커피 120원, 호텔 경제론, 비법조인 대법관 이거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저께 철회하긴 했었는데 이것도 충격파가 그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지게 어느 정도가 있었을까요? 이제 제가 어제 홍성의 전통시장 장날종 5일장을 가봤는데 예. 정말 90에 가까운 할머니께서도 네.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저도 호텔 경제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 경제를 그래도 최고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거의 좌파 마을 경제학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그런 경제 인식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 120원이라는 부분도 사실 민주당 진보 여기 하면 민생 어려운 이웃 시장 이런 것에 더 아주 정향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인 그런 소위 진보당의 무슨 후보라는 사람이 진보 출신의 진보 지역의 후보라는 분이 호텔 원가가 120원이다. 그래서 커피 원가가 120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민생을 얼마나 알고 하느냐. 그저 표만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젖어든 후보 아니냐. 특히 이제 거북섬의 어제 그런 사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재명식 경제 그러니까 대장동, 백현동에 이어서 거북선까지 이게 보면 거의 그냥 먹태 또는 어떤 개발업자, 개발 이익, 뒷돈, 뭐 비리, 뭐 예를 들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는 거의 경기도지사실에 8년에 뭐 한 1,300평을 개발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에는 그런 전혀 개발 비리 무슨 뭐 개발 이익 편취 이런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일을 하게 했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교가 된다. 아마 오직했으면 어제 그 대법관 이제 마지막 저는 쟁점이라고 봤었는데요. 사법부 흔들기 저거를 스스로 오늘 TV 드론 앞두고 처리했겠나 이제 소위 말해서 아주 뒷덜미가 굉장히 지금 땡기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이 말씀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 비법조인 대법관 시키는 거, 그 속칭 뭐 김어준, 유시민, 김재동 대법관 시키는 거 아니냐까지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다 대법관 100명까지 증원한다. 이거 일을 두고 이제 남미같이 되는 거 아니냐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법안을 민주당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가 지시한 적 없다. 뭐 철회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사법 관련 논란에 대해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또 다시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 됐을 때에 네. 우리나라 사법 질서 삼권 분립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줬던 것이고요. 잠시 지금 무대 뒤로 가려놓은 것이죠. 커튼으로 가려놓은 것입니다. 비법조인 대법관 대법관 100명 지금 또 30명 대법관 증액은 또 처리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 등은 우리나라 그래도 민주 헌정 질서를 지켜온 이런 사법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서 아마 이런 부분 등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그 시장에서 할머니가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데 이런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스며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거는 그저 그냥 하나의 여야 정권 교체 뭐 어느 당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잘못할 때 심판하는 그런 문제를 차원해서
어떤 한 사람의 대통령, 어떤 한 사람의 1인 독재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가까운 여러 가지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 21세기 2025년 대한민국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라 봅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법관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오늘 3차 토론에서 나올 수도 있을 얘기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 토론이 있습니다. 토론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로 토론이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가장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치 토론 분야인데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또 좀 더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워낙 원칙론자이고 정통을 고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어떤 허점 등 또는 그 커튼에 가려진 것을 아주 시원하게 공격하지 못한다는 지지자들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1차 토론에서 그러는데 2차 토론에서 이제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오늘 3차 토론에서 또 정치 토론이고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약점이나 그동안 잘못된 부분 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기대를 해보고요. 우리 또 후보가 그런 면에서 또 컨텐츠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품격도 지키셨고 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대한 그 본인의 판단이 있으셔서 이런 아주 정통적인 방법을 쳤지만 유권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좀 공격을 더 좀 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강하게 해야 된다. 아니 설란영 여사도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토론회 같은 게 있으면 본인이 대신 나가고 싶다. 가끔 답답할 때가 있다. 남편이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 있었던 토론회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홍보본부장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그 네.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 반응이 저도, 상당하잖아요. 예, 저도 그 전에 그 몇 번 뵙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대화를 나눠본 것은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우리 수덕사, 제가 지역구로 있는 수덕사에 설란영 여사께서 오셨습니다. 법회에 참석하시고 거기에 큰 스님 두 분이 계신데 큰 스님 두 분과 차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과정에서 제가 2시간 정도 우리 설란영 여사를 지켜봤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큰 스님께서 덕담을 해주시는 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소통하는 과정 그리고 또 김문수 지사께서 경기도 지설에 이렇게 했던 정책에 대해서 어떤 불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 어떤 짧게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때 경기도 지사가 했던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계셨고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너무 지나치지 않으셨고 또 아주 예의를 갖추시고 그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완벽했다. 우리 김문수 후보보다 훨씬 대화법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훨씬 더 앞섰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말씀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설랑윤 여사가 SNL에도 나갔어요. 보니까 예능 그 SNL에도 나가는데 거기 나갔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법카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격을 좀 했었는데 민주당이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고 강하게 좀 반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이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을 지난 대선에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선에서 이제 참여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승절 또 우리 여사를 공격을 했고 그 당시에 영화까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민주당이 무슨 본인들 후보에 이제 기승절 또 김혜경이 그게 이제 걱정이 되나 보죠. 그러나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카를 경기도지사 법카를 사적으로 이용을 하고 관용차를 타고 했던 것은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1심에서 유죄까지 나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사과 한마디 없이 저러고 있는 모습에서 지켜야 할 선이 문제 아니라 본인들이 지켜야 될 기본 룰이 좀 있을까, 도덕이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홍보본부장으로서 좀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좀 플러스가 되는지 많이 좀 살피실 것 같아요. 특히 가족 간에서 많이 다룰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여론조사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네. 추격하고 있는 것은 김문수 후보의 진면목이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김문수 후보를 그동안 가까이 지내서 잘 알고 있었지만 네.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심지어 국회의원들 저희들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마저도 김문수가 이런 분이 이 정도까지 몰랐다. 좀 그저 그냥 저 보수의 아주 지나친 그런 쪽에 애착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편향된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 김문수 후보가 살아온 길 그 한 길 한 길마다 살아올 때 진심을 다하고 그것에서 어떤 그 정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큰 목표를 향해 가는 그 일관된 모습이 정말 보면 요즘 파고 파도 파파미라고 하듯이 미담이라고 하듯이 이런 부분 등이 좀 드러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김문수 후보를 제대로도 좀 알리고 이분이 이런 대한민국 혼란을 좀 수습할 뿐이다. 저는 네. 그렇게 지금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여쭤볼게요. 지금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뭐 간접적으로 한 것 같은데 하와이에서 이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를 응원해달라 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홍준표 전 시장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도 어떻게든 좀 힘을 모아야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좀 어제 그 글을 좀 보고 김대식 의원한테 전화를 좀 했어요. 그 홍준표 의원님의 그 시장님의 그 뜻이 어떠시오? 그랬더니 분명하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를 절대로 지지하고 있고 아마 그런 표현 등은 아마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좀 해야 된다. 이준석 후보가 의 우리 당의 또 미래가 이준석 후보 같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이준석 후보한테 지지해주는 그런 분도 우리 당의 미래가 될 수 있어서 단일화를 해서 더 큰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뜻이 강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떻게 한덕수 될까요? 총리께서 좀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그 김문수 후보라는 분은 또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처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분은 아니었으면 같은 내각에서 있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마음은 좀 섭섭하시겠지만 뭐 자연으로 돌아가 계시다 그러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국익을 위해서 좀 마지막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에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보도가 나온 게 상당히 오랜만이었던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그 유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또 찾는다고 하는데 남아있는 보수층 결집에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이것도 여쭤볼게요.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보수층이 가지고 있는 큰 그 중심축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뵌 것도 저는 좋았다고 보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지 의사를 밝히신 것도 분명히 우리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보수층들이 우리 보수에게 실망감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지지층들이 실망을 했기 때문인데 그 실망감이 미래에는 좀 힘의 어떤 여러 가지 결집을 통해서 실망을 어떻게든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다는 확신이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의 실망을 좀 미래에는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국난을 극복하는 쪽에 모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지금까지 강승규 의원님과 함께 했는데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제 시청자 여러분께 그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문수 후보는 말과 행동과 그리고 비전 또 실천이 일치합니다. 김문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참칭하고 또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을 그저 포퓰리즘 자기 방어 방탄에 쓰고 있는 그런 후보에게 대한민국을 아무리 저희에게 실망하셨더라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대한민국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국민들께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김문수는 그분이 좌의 이념을 가졌었던 보수의 이념을 가졌던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면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그저 국민의힘에
보수의 후보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리고 싸워왔던 그게 민주화 운동이든 그리고 국회의원 활동이든 도지사로서는 저는 김문수의 진심을 국민들께서 한번 믿어주시고 꼭 김문수 후보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면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